네, 안녕하세요. 저는 퀀텀 하드웨어에 대해서 발표할 버티큐큐큐 박은지입니다. 저는 오늘 큐빅 구현 관련된 몇 가지 이제 기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어, 막 엄청 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퀀텀 컴퓨터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그냥 이제 일반 컴퓨터와 다르게, 잠시만요. 그냥 일반 컴퓨터와 다르게, 이제 양자 얽힘이나 아니면 양자 중첩을 이용을 해서 제하는 그냥 컴퓨터의 종류고, 클래시컬 컴퓨터보다 빠르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큐빗도 그냥 거기서 사용하는 비트, 클래시컬 비트 대신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큐빗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큐빗을 이제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초전도 큐빗인데요. 초전도 큐빗은 말 그대로 초전도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오디뷴이나 아니면은 알루미늄 초전도 회로를 이용을 하고 최근에 몇 년도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네오디뷴을 이용한 초전도 회로를 이용해서 코헤런스 타임을 미리세컨드 단위까지 이제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이 슈퍼컨덕팅 큐빗의 단점이 코헤런스 타임이 되게 짧아서 그 게이트 연산을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리세컨드 단위까지 코헤런스 타임을 올렸다는 것은 되게 좋은 성과가 이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전도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는 10에서 20mK 켈빈의 극초온 상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의 웰러칩이나 아니면 IBM 컴퓨터 같은 것들이 이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게티에서도 만든 다음에 리게티가 50큐빗 정도를 만들었었다고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스트에도 이 리게티 컴퓨터를 들어오려고 노력 중이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었는데, 네, 그랬고요. 그래서 이 슈퍼 컨덕팅 큐빗 같은 경우에는 LC 회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LC 회로를 이용하는데 LC 회로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B 그림과 같이 그 이 포텐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 각 에너지 상태를 0캣, 1캣, 2캣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에너지 상태가 그 갭이 같으니까 얘가 0에서 1로 갔는지 1에서 2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계 에너지 레벨을 다르게 만들자. 그래서 구별을 하자. 이렇게 된 게 조셉슨 정션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조셉슨 정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이제 그냥 여기 보이시는 C 그림이 조셉슨 정션을 이용을 한 거고 이 정션을 이용을 하면은 에너지가 리니어하지 않고 넌리니어하게 만들 수 있어서 그 에너지 갭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디로 전이가 됐다라는 것을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존 회로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전이가 에너지의 전이가 막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스테이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급조온 회로를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온 이제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온을 띄워요. 그 전기장 안에 띄워서 가둔 다음에 얘를 운동시켜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테리얼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 초전도 큐빅과 달리 코이런스 타임이 좀 더 길어요. 세컨드에서 미니 단위까지도 이제 코이런스 타임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음에서부터 이제 아이온이 들어가는 아이온 큐가 대표적으로 이온 트랩 큐빗을 만드는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슈퍼컨덕팅 큐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냥 반도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온 트랩의 경우에는 각각을 전기장에 띄워서 가두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개를 만들기가 조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폴 트랩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볼티지를 가해서 각 축에 대한 구속력을 같게 만들고 그러면 얘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하다 보면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서 그 자리 근처에서 계속 이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펄 트랩이라고 하고 RF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수식에 따라서 이 수식을 만족하는 값을 딱 가했을 때 이온이 구속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온 큐빗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현이 많이 되는데 저도 뭐를 더 많이 쓰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냥 가군동량 차랑 그 방향을 고려해서 그 미세한 에너지 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0이랑 1 을 여기 있는 0이랑 1 캣이 되게 다 작은 에너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옵티컬 큐빗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옵티컬이지만 이제 광학 큐빗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얘는 이온의 바닥 상태랑 그다음에 들뜬 상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큐빗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에너지 레벨 차이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라비 프리퀀시에 맞는 그것이 확률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제가 월요일에 발표한 걸 들으신 분 또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이제 그것도 가지고 오자면 스핀 큐빗을 이용하는 건데요. 얘는 전자의 스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에너지 레벨들 가지고 이온 트랩도 이온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초전도 큐빗도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레벨 차이를 이용을 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다운과 업의 이 전자 상태를 가지고 하는데 얘는 자기장을 가해요. 대신에 이제 앞에 같은 경우에는 라만 프리퀀시랑 이용했던 얘들은 이제 전기장을 이용을 하는데 얘는 이제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게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저희 이제 양자 역학에서 배웠듯이 자기장을 걸면은 지만 스플리팅이 일어나는데 이 지만 스플리팅에 따른 에너지 두 레벨을 다운스핀과 업스핀, 0캣과 1캣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들은 게이트를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가볍게 좀 중요한 게이트들만 설명을 하자면 그린 게이트가 포텐셜 웰을 만들어서 하나씩만 퀀텀 다시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큐빗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끔씩은 이제 막 시납 같은 걸 이용을 하면 두 개를 서로 연결을 지어야 되고 아니고 이제 하나만 단독으로 이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터널링을 하는데 그 터널링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조금 연하게 보이시는 여기 요 부분을 이제 블루 게이트라고 해서 그게 터널링을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이 SD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SD가 측정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0캣이랑 1캣이 있는데 1캣만 측정을 해요. 안 나오면 0캣인 거예요. 그래서 1캣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LC 회로를 통해서 이 프리퀀시 변화를 본다. 그래서 그것을 SD에서 측정을 하고 그래서 큐빗이 무슨 상태였다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주황 색깔이랑 여기는 검은 색깔 동그라미들이 큐빗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SI 큐빗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세 가지 이제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저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퀀텀 서킷을 처음에 가면 0캣으로 다 맞추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0캣으로 맞추는 게 이니셜 상태.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을 0과 1 사이에 둬서 0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초기 상태는 0이니까 제가 뭘로 스타트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건 이제 아까 말했던 포텐셜 웨이를 조절하는 그린 게이트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시 1까지 올려요. 왜냐면 계속 0이랑 1 사이에 있으면은 얘가 그렇게 막 스테이트가 변하다가 1이 됐을 때 그냥 탈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페르미 에너지를 높이고 1 이상으로 높이고 난 다음에 스핀 스테이트를 조절합니다. 뭘로 하냐면 볼티지를 가해요. 그러니까 저러면 프리퀀시를 가한다고 적혀 있긴 한데 찾아보면은 일단은 이
볼테이지를 가합니다. 그다음에 1 거일 때는 다시 0과 1 사이에 둬서 얘가 하나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시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1은 나가잖아요. 물론 아주 낮은 확률로 0도 나가지만 이제 그거를 저희가 노이즈라고 처리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1만 나가게 되니까 나가면 1이고 아니면 0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맞다. 그다음에 이제 말고는 뭐 위상 큐빗이나 중성 원자를 이용한 큐빗도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까지는 잘 안 찾아봤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것 중에 그 포토닉 큐빗이 있는데 걔를 넣으려고 하다가 그 저희 이제 DQQQ 다른 멤버이신 이제 김찬우 선배님께서 그 키스카 발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유튜브에도 저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빼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평광 상태를 이용을 하는 큐빗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쪽 이제 옵티컬 큐빗 같은 경우 포토닉 큐빗이라고 하는데, 그 포토닉 큐빗은 얼마 전에 에트리에서 8 큐빗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발표하는 것을 봤을 때 막 엄청 많은 큐빗을 이용을 하진 않는 것 같고, 이제 적절한 큐빗 상태를 이용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별로 안 했고, 네, 그 정도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